2024학년도 의약학계열 전형별 선발 인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약학대학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 그 약학대학 중에서도 일반 전형,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 일반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의예과 설명할 때도 표를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의예과는 우리가 한번 했고요. 오늘은 이 약대를 알아볼 겁니다. 자, 뭐 입시 유형에서 교과, 종합, 논술, 뭐 그다음에 실기 실적이 있지만 약대에서는 일단 전체 인원은 1,700여 명을 뽑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게 바로 정시입니다. 정시. 수능 잘 보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교과, 내신을 기반으로 한 교과, 당연히 최저가 엄청 높고요. 그다음에 종합전형도 많이 뽑습니다. 특히나 수도권 이상의 대학에서는 종합으로 많이 뽑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과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지역인재 전형으로 할당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쓰는 이 일반 전형에 해당하는 이 숫자는 이 300명 안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는 세알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절반 가까이는 지역 인재로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인재를 쓸 수 없는 우리 일반적인 학생들, 전국의 위치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이 학생들은 이 일반 전형 숫자는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아직 2023학년도 입시 결과가 다 이렇게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결과치를 보고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추후에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일단 약학대 중에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일단 경희대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2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 교과 종합평가가 들어갔는데 마찬가지로 올해 이 경희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종합평가 30% 들어갔는데 자 이거는 최저가 아니라 이거는 종합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큰 부담이 없는 건데 만약에 종합하고 상관없이 무슨 교과나 또는 수능 준비만 한 친구들은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요소 대비해서 경희대의 그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약학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내신이 상당히 다 좋을 것이고 또 상당히 학교에서 영향력 있는 친구들일 텐데 그 중에 정말로 학교 생활을 충실하지 못한 친구들은 상당히 손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가 상당히 높죠. 3학 3입니다. 웬만한 의예과만큼 그 정도의 최저가 있는데 다양스러운 건 과학을 하나만 반영한다는 거. 자, 여대는 별로 설명할 기회가 없는데 여대에 약대가 많이 있죠. 우리 최상위권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덕성여대와 동덕여대를 좀 같이 한번 볼 텐데 자,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일단 교과 그 반영하는 교과가 좀 특이하죠. 12개의 과목만 반영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수 영사 또는 국수 영과 중에서 잘하는 상위 3개 교과 그 3개 교과에 또 4과목에서 총 12과목을 반영하는데 또 진로도 3과목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 전년 대비해서 달라진 부분이 뭐냐? 전년도에는 과학을 2과목 필수 다 반영했는데 올해는 하나로 반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저가 완화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성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덕성여대 기준으로 1.00이 바로 평균 등급입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좀 떨어지긴 했지만 자 올해 긍정적인 부분은 모집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많이 늘고 최저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내신 등급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최저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경쟁률은 되게 많이 폭발할 것 같고 점수에 대한 변화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저를 맞춰야 되는 그 뭐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내신 좋은 여학생들 중심으로 쏠 개연성이 있을 거라 보고요. 자, 이에 반해서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숫자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이전에는 2합 4에서 3합 6으로 변했습니다. 자, 2합 4인데 과학은 두 개. 여기 나와 있는 수학은 다 미적하고 기하입니다. 뭐 공통적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았고 과학도 당연히 탐구도 당연히 과탐일 확률이 있는데 간혹 어떤 대학은 사탐과 과탐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탐 보고 약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 보고요. 중요한 건 과학이 하나냐 두 개냐 이게 중요한데 아무튼 두 개 평균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이렇게 된 거죠. 2합4라는 건 2등급 두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3합 6이라는 건 2등급이 세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학이 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과연 최저가 완화된 건지 아닌지 그런데 일단 세 개 영역을 준비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년도와 다르게 학생부 국가 우수자 전형이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운영하는데 대신에 추천 인원은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덕성여대와 동덕여대의 변화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뭐 대충 우리가 점수 때 보면 1.3등급, 그죠? 이제는 1.00였고 1등 초반. 보통 1.3, 1.4를 기준 놓고 봤을 때 최저가 없으면 1.3등급 안쪽, 1.2등급 안쪽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최저가 있으면 1.4, 1.5까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데 교과도 대부분 전과목 반영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이제 사회가 들어가느냐, 사회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 안에 한국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대부분 한국사는 포함하긴 하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덕성여대 같은 이렇게 몇 과목만 하는 대학들이 있죠. 덕성여대나 또 동국대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전과목 반영하는데 그 전과목 내에서도 사회가 들어가느냐, 사회가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에 달라진 게 뭐냐면 일단 전년 대비해서 여학생들의 재적소의 10%까지 지원 가능했는데 올해는 그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다. 뭐 조금이라도 경쟁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숙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이런 대학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보통 1.2등급 안쪽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높은 거죠. 인원수는 얼마 뽑지 않고요. 연세대는 연세대 원래 그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그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다른 과하고 마찬가지로 전년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 재적 인원의 5%까지 추천이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학교마다 10명까지 가능한 거고 전년도에 면접이 40%였다면 올해는 30%다. 재심 면접이고요. 연세대는 뭐 당연히 교과가 중요한 건 맞는데 일단 1단계가 통과가 되면 5배수가 되면 그 다음에 재심 면접을 얼마만큼 잘 보느냐에 따라서 학벌이 결정은 내겠죠. 되겠죠. 최저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면접이 상당히 어렵다. 준비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약대에서 중앙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학교죠. 지역균형 전형으로 8명 뽑는데 전년 대비해서 2명 늘었네요. 그런데 최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4, 5입니다. 웬만한 의예과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 최저만큼이나 중앙대는 최저가 높은데 최저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점수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떨어져 봤자 1.4등 안쪽이죠. 경쟁률이 2022학년도 기준으로 60대 1이 넘어갔었는데 그런데 2024학년도에는 중앙대에서 되게 특이한 최저를 걸었죠. 자,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해 주겠다. 어찌됐건 전년보다는 조금 완화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저가 가장 센 대학 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는 일단은 동국대는 똑같아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인데 전년도에는 8명 추천했는데 입문자연을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그 숫자에 대해서 8명 뭐 문이과 구분 없다. 그리고 여기는 최저가 없죠. 대신에 여기는 서류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서류의 영향력. 학종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경희대와 다르게 이 동국대 같은 경우는 학종의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온 친구들이라면 이 동국대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굳이 비교하자면 동국대하고 경희대를 비교하자면 동국대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종합전형을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서류에서 만회할 가능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동국대는 맞지 않는 거고요. 다만 보여주는 이 숫자, 약대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물론 이제 이건 동국대 일산에 있지만 2.77이다 이 숫자에만 매몰돼서 지원하시면 낭패를 봅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삼육대 같은 경우도 변화를 잘 보시면 되는데 삼육대 같은 경우도 일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일반 전형과 학교인 추천 전형.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학교인 추천 전형으로 이름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형은 연세대처럼 일단 OBS 뽑은 다음에 이제 서류가 아니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고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은 일단 그 내신으로만 뽑은 다음에 최저를 맞추면 되는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으로 줄었기 때문에 점수의 변동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도권을 내려오면 가톨릭대를 놓고 보면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올해 변화는 전년 대비해서 한 명 줄었습니다. 최저가 3합 5. 자, 반영하는 교과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 전 과목 이랬을 때 보통 1.2등급 안쪽으로 형성이 된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가천대의 변화도 큽니다. 가천대는 이전에 지역균형 전형으로 약대를 뽑았는데 이게 6배가 아니라 6배수인데 뭐 예전 거니까 어찌됐건 지역균형은 면접을 보는 전형이었는데 이게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약학과를 뽑습니다. 최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천대는 사회가 반영되지 않아요. 아까 봤지만 전 과목이 반영되는데 사회가 반영되는 대학이 있고 또 사회가 반영되지 않는 대학이 있는데 이 가천대학교는 사회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3합5인데 과학 두 과목을 필수로 반영하는데 두 개의 평균을 하는데 절사를 한다. 이것도 조금 그래도 완화된 느낌이 있는 거죠. 만약에 2하고 3이면 2.5등급이면 보통은 이거 3등급으로 인정하는데 절사니까 이건 2등급으로 인정한다. 그런 개념이고요. 차의과대학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에는 과학 두 개를 필수로 반영해서 평균 반영하는데 올해는 그게 절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완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과대학도 두 가지의 전형 유형이 있는데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교과라는 전형 아까 삼육대하고 똑같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도 상당히 약학대로 유명한데요. 자, 5명 뽑는데 자, 최저가 3합 5입니다. 과학은 하나밖에 반영하지 않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서울 수도권 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지점이 뭐냐? 일단, 최저가 뭐냐? 최저가 3합 5냐, 6이냐? 근데 그 중에서 과학을 하나 반영하느냐, 두 개 반영하느냐? 두 개 반영하면 절사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중앙대처럼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해주는 되게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을 두 개 하느냐, 하나 하느냐? 두 개면 절사를 해주느냐, 안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최저를 맞추는 유무가 좀 달라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교과 반영하는 과목들인데, 기본적으로 국영, 수, 사과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사회가 빠지는 과목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또 그 중에는 특이하게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 동국대랑 덕성여대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지방권인데, 이제 국립대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강원대 같은 경우는 일단 과목이 국영수사, 한국사 전 과목 하고요. 그다음에 3합 7입니다. 수도권보다는 약간 완화된 느낌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영어를 2등급 맞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학하고 과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또 약간 나름대로의 이런 좀 의무사항이 좀 있습니다. 1.5등급 전후로 형성이 됩니다. 충남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100으로 반영하는데 충남대의 약간 변화가 뭐냐면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예체능과 교양은 빠진다. 그리고 최저는 3합 5인데 과학은 두 과목 필수. 그리고 진로분석 반영하는데 성취 비율에 따라 그러니까 A를 맞으면 무조건 1입니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B와 C를 맞으면 비율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약간 불리할 수 있다. 얼만큼 불리할지는 좀 봐야겠지만 그게 충남대 변수이고요. 전년도 기준만 놓고 보면 마찬가지로 1.5등급 전후로 형성이 됩니다. 충북대 이렇게 빨갛게 한 이유는 뭐냐면 변화가 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충북대 같은 경우는 제약학과와 약학과 이렇게 나눠서 뽑습니다. 인원을 많이 뽑지 않는데 두 개가 미세한 차이가 있죠. 자격이 주어지느냐, 그러니까 약사의 자격이 주어지느냐 아니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커리큘럼 같은 거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충북대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 대비해서 최저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3합 7이었던 게 3합 5로 두 개나 이렇게 껑충 뛰었어요. 자, 내신이 1.2등급 안쪽이었는데 상당히 올라갈 그러니까 떨어지는 개념이죠. 숫자는 올라가겠고 우리가 때려보면 떨어지는 개념인데 얼만큼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내신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 중에서 물론 약대 쓰는 친구들의 내신 다 좋죠. 좋은데
그 중에 내신이 조금 안 좋다. 1.5등급 전후다. 이런 친구들 중에서 최저가 3합5가 된다. 이런 친구들은 올해 충북대를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좋은데 워낙 숫자를 조금 뽑아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남대도 일단 3합6 정도 되는 최저고요. 과학을 하나만 반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내신이 그 합격 점수가 좀 높은 편이죠. 전북대 3합7 수학이 반드시 포함된다. 최저가 좀 만만해 보이잖아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런 변화가 거의 3배가 늘다 보니까 이렇게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가. 경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대도 교과 우수 전형이 있는데 최저가 3합5인데 뭐랄까요? 과학을 반드시 포함한다. 그리고 여기 서류 20%가 들어가는데 이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경희대와 동국대 이런 개념처럼 약간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이런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던 친구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교과 전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과 전형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극단적으로 내신만 관리하거나 수능만 공부한 친구들은 자, 이런 전형은 상당히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국립대도 최저가 좀 강화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최저가 강화되면 점수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또 여기도 보니까 사회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제주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3합7 이렇게 수학을 포함해야 된다. 3개 영역 중에서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이런 대학들이 발생합니다. 1.5등급 전후로 해서 최저가 형성이 되었고요. 최저가 아니라 입결이 형성이 되었고요. 계명대 되게 복잡한데 계명대 같은 경우는 또 약대하고 제약학과 이렇게 뽑는데 올해는 이게 통합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시행계획을 통해서 보는데 잘 일단 구분돼서 나오는데 잘 모르겠고 일단 입시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합 5입니다. 과학은 하나만 반영하고 그쯤 됐을 때 1.5등급 전후에 그 점수가 형성됐던 거고요.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과목이 2013학년도에는 국영수, 사학, 과, 즉 사회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사회하고 한국사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3합 5였는데 과학은 하나만 반영했는데 올해는 과학 2개를 반영하는데 대신에 절사, 평균의 절사를 해준다. 약간의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포대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서류라고 하는 이 정성적인 평가가 좀 들어갑니다. 이 영향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전 대비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국수영사 또는 국수영과 중에서 자신이 더 잘 나오는 과목에 전 과목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수학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1.5 전후로 해서 최저가 그 입결이 형성이 됩니다. 영남대도 변화가 있는데 전년도에 4합6 상당히 최저가 높았죠. 그런데 이게 3합 5로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점수가 좀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숫자적으로는 떨어지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친구들 중에서는 영남대를 쓰는 게 맞고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은 올해는 영남대를 좀 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석대 같은 경우도 이게 특이하게 반영하는 거죠. 교과 15개 과목을 반영했는데 지금은 전 과목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숫자는 안 나올 겁니다. 우리 이전에 덕성여대에서 봤던 이 숫자죠. 그러니까 우석대도 그랬었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바뀌기 때문에 아마 내신만 믿고 써서는 안 되는 대학이 우석대일 것 같고요. 인제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4합구입니다. 4개를 반영하는데 참 이게 애매하죠. 참 애매하긴 한데 이 4합구라는 게 숫자 자체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4개 영역을 다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1.5등급 좀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 좀 어떻게 그러니까 4합 7에서 4합 9가 됐을 때 이렇게 전년도에 올랐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100 전형인데 3합 6 이전에 3합 5보다는 충분히 낮은 건데 또 1.4등급 안쪽에서 형성됐었다. 이런 변화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얘기 들었을 때 딱 들어오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저, 그다음에 반영하는 교과, 그다음에 올해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걸 판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약대의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